자, 2013년 2회 회로이론 및 제후공학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증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게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저랑 같이 한 10개 정도까지만 딱 풀어보시면 회로이론 및 제후공학 요거 10개 이상 맞는 건 1도 아닙니다. 그럼 저랑 같이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회 회로이론 및 제후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61번 시간 지정이 있는 특수한 시스템 미분 방정식이 이렇답니다. 이때 시스템 함수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지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면 s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t승 요거 찾으시면 돼요. 요게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62번 일정 입력에 대해 잔류 편차가 있는 제역에 잔류 편차가 있는 제역에는 비례 제역입니다. 잔류 편차 나오면 비례 제역에 찾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에서 출력 F값은 이 F값을 찾으랍니다. 자, 여기 심벌 보면 요렇게 생긴 건 AND죠. AND, AND. 두 개를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여기 안에 쏙 들어간 건 OR지요. 두 개를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얘 역시 AND. 그리고 얘는 not입니다. not. 부정의 의미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얘부터 해보겠습니다. A와 B가 입력으로 들어갔죠. 근데 AND 게이트랍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A, B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B의 부정, B 바와 C가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AND 게이트랍니다. 그러면 B 바 곱하기 C가 되겠죠. 얘네 둘이 들어간 데가 OR 게이트입니다. OR. 자, OR 더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더해주면 출력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 찾으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규칙에 따라서 해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저같이 천천히 하나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4번. 그림과 같은 요소는 제역의 어떤 요소인가? 이런 문제는 2013년 1회 72번 문제 보면 제가 요거 설명드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입력분의 출력을 구해서 전달함수 구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요 C를 CS분의 1로 바꾸고 그냥 S를 S로 바꾼 다음에 입력 전압 이 S 라플라스 변환한 입력 전압은 CS분의 1 IS 더하기 R IS라고 했죠. 그리고 또 출력 전압은 이 S, 이 제로 S라고 하겠습니다. 이 IS라고 하고요. 얘는 얘만 해당되니까 RIS라고 했죠. 그래서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 얘를 입력으로 분모에다 두고 얘를 출력으로 분자에다 두고 계산하면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의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이 RC랑 RC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를 갖는 게 1차 지연 미분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요걸 좀 이해하시면 뭐 찾기가 편할 텐데 이거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시고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2013년 1회 72번 같은 뭐 전달함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전달함수 한 번씩 구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C는 CS분의 1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L이 나왔으면 L은 LS로 바꿔준다고 했고요. 입력과 출력 전압 구한 다음에 입력분의 출력해서 식을 정리하면 그게 전달함수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긴 애는 1차 지연 미분 요소라는 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번 게루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개에서 단위 속도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얘도 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편차 구하는 공식은 정상편차 상수분의 S 곱하기 얘가 단위 입력이거든요. 단위 입력인데 요 앞에 있는 애가 S1승이잖아요. 그럼 얘를 1형계라고 합니다. 1형계에서 단위는 S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랑 약분이 돼서 1이 되고요. 뭐 2형도 똑같습니다. 요 위에는 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정상편차 계산하는 게 좀 달라져요. 1형일 때는 S에다가 요 게루프 전달함수 얘를 곱해주는 거고요. 2형일 때는 여기다가 S의 제곱을 곱해줍니다. 아무튼 여기는 1형이잖아요. 1형. 그래서 1형으로만 계산을 할게요. 자, 리미트 S를 0으로 수렴할 때
S 곱하기 게르프 전달함수는 S 곱해주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지요. 그리고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0이랍니다. 요 얘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S를 0으로 수렴한 돼요. S에다 0 넣어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0 넣어주면 얘 밑에 있는 애가 2가 돼서 2분의 10 해서 5가 되겠죠. 얘 5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얘 아까 전에 그냥 1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에서 0.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지금 얘기 들어서는 아이 뭐가 이렇게 풀어 뭐 이해도 잘 안 되실 건데 지금 이 문제 똑같은 문제만 한 두세 번 풀어보시고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풀 때마다 풀어보시면 아 뭐 정상 편차 구하는 건 그냥 이렇게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호공학은 답을 찾는 방법을 알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6번. 보상기가 진상보상기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것도 암기 문제겠죠. 요 알파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상보상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66번은 4번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안정도 판별법 중 GS, HS 게르프 함수 얘기하는 거죠. 게르프 함수의 극점과 0점이 우반 편면에 있을 경우 판정이 불가능한 방법은 보드선도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67번엔 2번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68번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인데요. 게르프 함수에 대한 나이키스트의 안정도 판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K1, T1, T2의 모든 값을 가질 때 안정하다.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뭐 암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4번이 답입니다. 자, 69번. 그림의 회로에서 출력전압 V0는 입력전압 VI와 비교했을 때 위상변화는 이 회로를 잘 보면 이 C성분이 병렬로 되어 있죠. 콘덴서라고 합시다.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입력전압보다 출력전압의 위상이 늦어집니다. 뒤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이것 역시 이런 그림 나오면 답은 1번 위상이 뒤진다.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 이 C성분, 캐패시터 성분, 콘덴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0번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거의 이탈점에 해당되는 것은 이탈점 나왔습니다. 이탈점은 뭐냐면 이 K를 미분한 값이 0을 만족하는 S의 근입니다. 어렵지요. K를 미분한 값이 0을 만족하는 S의 근입니다. 우선 이 K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게르프 전달함수가 1 플러스 GS HS분의 GS 이 전달함수에 요 밑에 루프 이득을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분모가 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K를 구할 때는 이 특정 방정식을 우선 찾아낸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 플러스 GS HS가 요게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죠. 1 플러스 GS HS는 1 플러스 예지요. S의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K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요 1은 S의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S의 S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 통분하면 위의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인 게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죠. 얘가 0이랑 같으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요 밑에 분모인 애가 0이 되면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식은 K 플러스 S의 S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다. 이런 식이 되는데 K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K는 얘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S의 S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S 플러스 3의 제곱을 정리를 하면 S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됩니다. 이거죠. S 플러스 3, S 플러스 3. 이게 제곱이잖아요. 얘 곱해서 S의 제곱, 얘 곱해서 3S, 얘 곱해서 3S, 얘 곱해서 플러스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S끼리 더하면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요 앞에 있는 거랑 하나씩 이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S의 3승, 마이너스 6의 S의 제곱, 마이너스 9S가 되죠. 얘가 K란 얘기입니다. 얘가. 그런데 이탈점 뭐라고요? K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0을 만족하는 그 S의 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K,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 차수가 하나 내려가면서 요 3이 요 앞으로 나오고, 얘도 요 차수가 하나 내려가면서 요 2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겠죠. 얘는 그냥 1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이 앞으로 나와서 3s의 제곱, 차수 하나 내려와서 마이너스 요 2가 내려와서 6이랑 곱해져서 16s, 요 2보다 차수가 하나 내려가니까 1이 되는 거죠. 요 s는 그냥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돼서 얘를 3으로 묶으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이 돼요. 얘가 0이 되면 이 식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하면 1, 3으로 해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이 되죠. 얘가 0이 되는 s의 근을 찾으면 그게 이탈점이 되는 거예요. s의 점 뭐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0이 되려면. 그래서 보기에 보면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렵죠? 답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 미분을 해야 돼요. 그죠? 미분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문제와 답만 외우고 넘어가고요. 요 내용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1번 RLC 직렬 회로에서 전원 전압을 V라고 하고 LC에 걸리는 전압을 VL, VC라고 하면 이때 선택도 Q는 답은 4번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V분의 VC.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2번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순저항 R과 리액턴스 X로 구성되고 외부 저항이 RL을 연결하여 최대 전력을 전달하려면 RL의 값은 얘가 RL입니다. 근데 최대 전력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 외부의 임피던스와 내부의 임피던스가 같으면 그게 최대 전력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외부 임피던스, 요 저항만 있는 회로 ZL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외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임피던스, 즉 저항만 있기 때문에 RL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RL은 얘랑 같을 때, 그때 최대 전력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L은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L은 얘 임피던스의 크기,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루트 씌우는 거죠. 그래서 RL과 R의 제곱, 요 내부 임피던스 크기, R의 제곱 플러스 X 제곱의 루트 씌우는 거, 그거와 크기가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회로와 쌍다가 될 수 있는 회로는, 자, 이거 쌍다란 말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병렬을 직렬로 바꾸고 직렬을 병렬로 바꿔라. 뭐 역회로 관계, 뭐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된 걸 직렬로 바꾸면 돼요. 얘 병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얘랑 병렬로 연결됐죠? 그래서 얘랑 직렬로 연결하는 회로 찾으면 됩니다. 얘랑 R이랑 직렬로 연결된 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그림과 같은 파이형 회로에 있어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중 Y21은 어느 것인가? 이것도 암기입니다. 얘입니다. 얘인데 부호를 바꿔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얘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75번. 그림의 회로에서 절전전압 VA와 지로전류 IA의 크기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접지돼 있죠. 그래서 이 접지 여기 0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0일 때 여기의 전압은 몇 볼트냐? 여기가 0일 때 여기의 전압은 3볼트랍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전류원이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가서 전류가 이쪽으로 나눠지고 이쪽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여기는 8옴이고 여기는 4옴이랍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더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를 하면 8분의 15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류 I는 R분의 V, R은 8옴이고요. V는 2접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8분의 VA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에 전류 I는 R분의 V, I가 4옴이고요. V는 이쪽 방향에 있는 이 전압이랑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전압 더하기 3V를 해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자, 8분의 VA 더하기 통분하려면 이 식도 분모를 8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8분의 2의 V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4에 2를 곱해줘야 8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도 2를 똑같이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8분의 VA 플러스 2의 V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8로 같으면 분자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15가 VA 플러스 2에 VA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루를 풀면 VA 플러스 2A 플러스 6이 되겠죠. 얘가 15랍니다. 얘를 VA 기준으로. 얘가 이제 3VA가 되겠네요. 그죠? 3VA 기준으로 이제 공식을 정리를 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15에서 6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A는 9가 됩니다. 그러면 A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나눠주면 VA, 이 점의 전압은 3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게 VA를 알았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알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좀 전에 뭐라고 했죠? 4분의 VA 플러스 3이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VA가 우리 구했잖아요. 그래서 얘 3을 넣으면 4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약분되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VA는 3V고 전류 IA는 2분의 3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찾으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문제 뭐 암기하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그 수학을 조금 하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요거 좀 해볼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처럼 한번 이렇게 그냥 연습 삼아서 그 계산하는 거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번은 답이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역률각이 45도인 삼상평형부하의 상순이 A, B, C이고 Y 결선된 회로에 VA상 상전압입니다. 상전압은 220V인 상전압을 가하니 IA는 10A의 전류가 흘렀다. 전류계의 지시값은 우선 이 문제는 Y결선에서의 선전류와 상전류가 30도 위상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알고 이 역률각, 문제에서 준 역률각에서 그 30도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상차가 마이너스 30도라는 거. 그래서 45도에서 마이너스 30도를 더해주면 15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전력, 전력 공식 V는 VI 코사인 세타에 V에 넣어주고요. 220 넣어주고요. I, 요 10A 넣어주고, 코사인 세타에 15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식이 루트 3, 여기 3상이니까 루트 3 들어가야죠. 루트 3 곱하기 문제에서 준 220V 곱하기 전류 10A 곱하기 코사인 15도. 얘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3680.67W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이 문제도 그냥 이 그림 나오면 답 4번 이렇게 암기하고 가실게요. 아니면 요거 보고 그 위상차가 마이너스 30도 난다는 거 요거 아시는 분들은 요 역률각에서 45도에서 마이너스 30도를 더해준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더해줘서 요 각도가 15도가 된다는 거 요거 이해하시면 좀 풀기 쉬우실 겁니다. 아무튼 요것도 그림 문제이기 때문에 요 그림 나오면 답은 3680.67 요거 이렇게 외우고 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7번 저항 R옴의 3개를 Y로 접속한 회로에 전압 200V의 삼상 교류 전원을 인가 시 선전류가 10A라면 이 3개 저항을 델타로 접속하고 동일 전원을 인가 시 선전류는 몇 A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저항을 Y결선으로 연결을 하고 여기다 200V를 가했을 때 이 선전류가 10A였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델타 결선을 했었을 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Y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죠. 그래서 여기 이 상에 흐르는 전류가 그 선전류가 됩니다. 그죠? 요 상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하죠? I는 R분의 V, 요 저항과 요 V, 요 상전압이죠. 상전압의 저항을 나눠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R분의 상전압, 선간 전압보다 상전압이 짧죠? 몇 배? 루트 3분의 1배. 그래서 루트 3분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간 전압 V 200V 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20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우고 R분의 루트 3분의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할게요. 그럼 얘 계산해보면 루트 3 R분의 200이 되겠죠. 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랍니다. 이쪽으로 흘리겠죠.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래요.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죠. 그래서 얘가 10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에 Y결선의 선전류는 루트 3 아래 200은 10A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결선의 선전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만큼 큽니다. 요 상에 걸리는 요 상전류보다 얘가 루트 3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전류는 요 상에 걸리는 전류 IP라고 하겠습니다. IP보다 루트 3배가 큽니다. 선전류가 델타 결선에선. 그러면 요 IP를 구한 다음에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요 IP 어떻게 구할까요? IP는 여기에 있는 저항의 크기 분의 전압하면 되겠죠?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전류는 이 저항 R 분의 요 성간전압이 상전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분의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선전류는 이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R분의 2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R분의 200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R분의 200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10A 요거 삭제하겠습니다. 요 삭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Y결선의 선전류의 크기를 알고 델타 결선 선전류의 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Y결선과 델타 결선을 비교해서 델타 결선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Y결선의 선전류 대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Y결선 루트 3 R분의 200 그리고 델타 결선의 선전류 R분의 200 루트 3이라는 거 우리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얘에게 두 개 곱한 게 이 두 개 곱한 거랑 같지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델타 결선의 선전류 곱하기 루트 3 R분의 200이 되고요. Y결선의 선전류 곱하기 R분의 200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델타 결선의 선전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델타 결선만 남죠. 그래서 델타 결선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넘어가면은 얘 두 개 자리 바꿔야죠. 그래서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Y결선의 선전류 곱하기 R분의 200 루트 3 곱하기 분자와 분모가 자리 바뀐 200분의 루트 3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 되고요. 그리고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 얘만 남죠. 얘네 두 개 곱하면 그냥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Y결선의 선전류의 3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Y결선의 선전류 문제에서 10A라고 줬죠. 그래서 3 곱하기 10 해서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30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거다. 델타랑 Y의 그 성간전압이랑 상전압이랑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의 그런 관계를 좀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원래 지금쯤이면 좀 감을 잡으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 Y결선의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 그리고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델타 결선의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요거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78번 선로의 단위 길이당 분포 인덕턴스, 저항, 정적 용량, 누설 컨덕턴스를 각각 L, R, C, G라 하면 전파 정수는 공식 문제죠. 전파 정수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보기에서 준 건 얘를 줬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79번 그림 R을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몇 초 후에 회로의 전류가 10mA가 되는가. 자, 요거 해설 보면 좀 복잡하지요. 어렵습니다. 이거 과도진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은 후 0.022초 후에 전류는 10mA가 됩니다. 요거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80번 전류의 대칭분을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로 나타내고 유기기전력 및 단자전압을 A, B, C상 영상, 정상, 역상이라 할 때 3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 중 정상분 V1은 기본식입니다. 이거 교류 발전기 기본식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발전기 기본식 영상분은 이렇게 되고요. 정상분은 이렇게 되고 역상분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발전기 기본식의 정상분 물어봤죠. 그럼 얘 찾아서 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13년 2회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풀어봤는데요. 이번 회차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좀 공부를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회차에서 좀 알아야지, 이런 거 모르면은 꽈락 나올 거야,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 이해하시려고 계속 파고들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좀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어렵다,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건 그냥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 2회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